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오늘 재룡전기가 금일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죠. 그래서 지지라인이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오늘 이 개파락 등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태 얘기했던 거 간단히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인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 비중이 100%이죠. 그리고 이 변압기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해본다면 작년 10월쯤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력망에 하나로 약 5조 원 가까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미국은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변압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자료인데 변압기 수명이 대략적으로 3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 같은 경우는 60년에서 80년도에 많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압기 수명이 30년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노후화됐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북미 전력 인프라망 구축으로 인한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상당히 화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눈에 띄는 건 전력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AI가 발전을 하려면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 같은 경우 결국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래야 AI 서비스가 지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전력 소비를 막대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일 텐데요.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해본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발전소에서 11kV에 해당하는 전력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변전소에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그리고 154kV까지 강압을 시켜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변전소에서 다시금 22.9kV로 또 강압을 시켜주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흔히 보는 여기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 주면서 각 가정에 전기가 보급이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그 복잡한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재룡전기가 상승했었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개파락이 뜨면서 하락이 진행 중에 있죠. 그 부분 관련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룡전기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개파락이 뜨면서 2% 개파락이 뜨면서 지금 마이너스 6%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 아래 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5월 22일에도 여기까지 빠지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지지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할 시에는 2차적인 지지라인은 또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한 60일 이평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과거 4월 4일 그리고 4월 12일쯤에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결국엔 저항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지금은 주가가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 저항보다는 이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6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 제가 기간을 3월 4일부로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왜 3월 4일 기간을 설정을 했냐라고 한다면 지금 재룡전기가 이때부터 3월 4일 때부터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3월 4일부터 설정을 했고요. 3월 4일부터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 17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28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기관 같은 경우 33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재룡전기의 주가에 상당 부분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오늘 아침 11시까지는 36,000주 정도 매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지금 미니 거래원인데 일단 외국 값이 39,000주 정도로 나오고 있죠. 사실상 뭐 이것은 장이 끝나봐야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흐름은 외국인이 지금 매수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어떤 창구에서 매수 중에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 3월 4일 날짜로 기간으로 UBS 증권에서 64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26만 7천 주 들어왔고 맥쿼리 증권에서 26만 주, 메릴린치 24만 주, JP모건 서울 15만 주, CLSA 증권 9만 주 정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6위까지의 증권사가 지금 외국계 증권사이다 보니까 지금 UBS, 골드만삭스, 맥쿼리 증권, 메릴린치, JP모건 서울, CLSA 증권 이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